안녕하십니까. 한국석유 관련 박철현입니다. 먼저 석유사업자 교육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는 심화 과정으로서 등록신고 관련 주의사항 및 유권 해석 사례 내용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 등록신고 관련된 궁금증들이 해결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등록신고 주의사항, 변경등록, 사업의 개시, 휴업 및 폐업, 그리고 석유판매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기준 등, 그리고 유권 해석 사례, 신규 변경 등록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유판매 변경 등록입니다. 시행령 제14조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등록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등록사항이란 성명 또는 상호, 대표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록한 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를 의미합니다. 사업의 개시, 휴업 및 폐업 신고는 시행규칙 제15조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의 운영 부분입니다. 석유사법 제13조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 판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등록 취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변경 등록 사항이 발생하시면 30일 이내에 꼭 하셔야 되고요. 개시, 휴업, 폐업 신고도 동일합니다. 30일 이내에 신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의 운영, 신규로 등록하시고 난 다음에 6개월 이내에 꼭 개시를 하셔야 되고,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는 1년 이상 계속해서 석유 판매업을 하셔야 되는 의무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석유 판매업자의 행정처분, 부과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그리고 앞장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 판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에 해당합니다. 또한 석유 판매업의 시설 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의 처분이 부과됩니다. 다음으로는 석유 판매업자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 등록을 제때 하지 아니하시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개시, 휴업 및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이제 유권 해석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규 변경 등록 사항인데요. 일반 대리점 등록 시 주된 본점 소재지가 소재지, 그 해당하는 지역에 소지해야 하는가, 또는 법인인 경우에 일반 대리점 등록을 1개 도에서 2개 이상 가능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주된 영업소는 해당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영업소입니다. 그래서 법인의 본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점 소재지가 반드시 해당 지역에 위치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영업소별로 각각의 일반 대리점을 영위하는 경우 동일 법인이라 하여도 영업소별로 각각 판매업을 등록하면 됩니다. 즉, 법에서 정한 석유 판매업, 일반 대리점의 등록 요건을 갖추면 2개 이상도 가능한 겁니다. 신규 등록, 변경 등록 이어서 두 번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본점을 강원도에서 전북으로 이전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입니다. 현재 일반 대리점은 등록 및 변경 등록, 즉 신규와 변경은 시도마다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 및 저장시설 등이 등록한 시도를 벗어나고 지역 실정을 감안한 인접한 시도의 설치가 벗어난다면 이는 변경 등록이 아니라 신규와 폐업, 즉 기존 등록업소에 대한 폐업을 하고 새로운 주된 영업소 소재지 및 저장시설로 원칙적으로 함께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 건 같은 경우에는 신규와 폐업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지 변경 등록으로 처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등록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장 질의 2번에서 나왔던 인접이라고 했던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대리점에 등록한 저장시설을 시도지사의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인접한 시도 안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인접의 의미가 뭘까요? 라고 하는 질의입니다. 통상적으로 인접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해당 시도의 경계선을 접하고 있는 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경계한, 즉 인접한 시도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해당 저장시설 확보 인접성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의 판단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번에는 등록 기준에 대한 사항입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상의 소재지와 저장시설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 이 경우에 대리점 등록을 어디로 해야 할까라는 질의 사항입니다. 즉 소재지, 지역이 두 개가 되는 거죠. 법인상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상의 소재지와 저장시설 다른 경우에 이 경우는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 등록상의 소재지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영업소는 상인의 영업상의 본고를 말하고요. 기업 활동을 지위 통솔에 직접 관계하지 않는, 즉 장소적 중심으로 상품의 제조, 인도 등의 사실행위에 그치고 그 유통 과정에 직접 관계하지 않는 공장, 창고는 영업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일반 대리점에 등록을 하려고 한 경우 등록 신청서를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저희 한국석유관련 본부에 제출하시고 한국석유관련은 해당 사항을 관할 시도로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기한. 해당 부분은 이 등록 신고 업무를 하면 많은 분들이 또는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사업자분들께서도 많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강의 앞부분에 변경 등록을 할 때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30일에 대한 기한에 대한 질의이죠. 석유 판매업자의 변경 등록 시 그 변경이 있은 날의 30일 계산을 위한 기산일 시 초1 산입을 할까 안 할까 라는 질의사항이죠. 석유사업법에서는 변경 등록 관련해서 날수를 계산할 때 첫날로 잡느냐, 초일을 산입하느냐, 불산입하느냐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 민법을 따라가게 됩니다. 민법 제155조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 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 즉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규정 제157조 기간의 계산점 규정에 따라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초1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즉 초1 불산입 원칙인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오늘 해당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고 가정한다면 오늘은 제외하고 내일부터 30일이 계산되게 되는 겁니다. 이 날수를 계산하셔서 30일 안에 저희 석유관련 해당 본부로 변경 등록을 꼭 제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변경 등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등록이 주로 일어나는 사항들이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저장시설이 변경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이죠. 처음에 이제 대표자를 설명을 좀 드리면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려는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의 날짜가 등기일과 취임일 두 가지가 있는데 그 30일 기산이 되는 기준이 되는 날은 언제일까요? 라는 질의사항입니다. 우리 보통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시면 대표님이 취임하시면 취임일, 대표님이 사임하시면 사임일, 그리고 등기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등기사항 증명서에 일반적으로는 왼쪽 부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그날에 왼쪽 부분에 취임일 또는 사임일이 있고요. 오른쪽에 등기일이라고 구분되어 있어요. 이 두 날 중에 어느 날이 해당되느냐라고 하는 질의사항이 되는 거죠. 법상에서는 변경 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경된 날이란 대항 요건으로서 등기를 한 날이 아니라
변경 사실이 실제로 일어난 날이라고 해석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즉, 등기일이 아니고 취임일 또는 사임일이 대표자의 변경 사실이 취임과 사임이 실제로 일어난 날이라고 해석하는 게 보다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법인 등기부 등본의 등기일이 아닌 대표자가 해당 법인에 취임한 날, 취임이라고 한다면요. 취임한 날, 업무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할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사임도 마찬가지고요. 사임하시면 사임한 날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변경 등록 대표적인 사례, 이제 저장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장시설이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된 날, 계약서 계약기간으로 명시된 시점으로 날을 말하는가, 아니면 계약서 단서 조건에 따라서 계약기간 이전에 제품이 실제로 최초로 입고된 날을 말하는가. 이 부분은 실제로 많이 질의사항이 들어온 것 중에 하나죠. 우리 저장시설의 계약서를 보면 해당 날, 시작점을 기재를 하고 종료 날을 기재를 합니다. 단순히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서 조건으로 더 일찍 제품이 들어오는 경우에 계약기간 이전에 제품이 실제로 입고된 날을 계약 시점으로 잡는 경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계약서들이 많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날짜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계약서의 계약 시점을 10월 10일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부터 계약이 시작되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환경에 따라서 제품이 먼저 입고가 된 겁니다. 가정하면 9월 20일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9월 20일 날 제품이 실제로 입고된 거죠. 물론 계약 위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약서의 날짜가 10월 10일이라고 명기는 돼 있지만 그 전에 제품이 입고될 수 있다라고 명기를 해 놓았으니까요. 이 경우에 언제가 변경 등록 30일의 기산점이 되느냐라고 하는 질의입니다. 실제 점유, 사용 시점의 기준으로 해당 건은 판단해야 되고요. 석유 저장시설을 사용하고 대가를 지불하기 시작한 날을 계약기간의 시기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따라서 변경 등록 제출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변경된 날은 계약서에 따른 계약기간 이전에 제품이 실제 최초로 입고된 날로 해석하는 거 합리적입니다. 아까 제가 10월 10일이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시점이라고 말씀드렸고,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제품이 입고될 수 있다라고 계약의 단서 조건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서 9월 20일 날 제품이 입고됐다라고 하면 변경 등록의 기산점은 10월 10일이 아니라 9월 20일입니다. 이 점을 혼동하셔서 변경 등록 기한이 초과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에 대해서 주의하시고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휴업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강의 앞부분에 제가 개시, 휴업, 폐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 변경 등록과 마찬가지로 30일 이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제출하셔야 됩니다. 변경 등록, 개시 신고, 휴업 신고, 폐업 신고를 30일 이내에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휴업을 하는 경우에 등록 요건을 유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 질문도 사업자뿐만이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많이 질문하는 사항이고요. 해당 건으로 인해서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일반 대리점 휴업 시에 등록을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가?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석유 판매업의 지위는 등록 요건, 즉 저장시설, 수송장비, 자본금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휴업 중에도 등록 요건을 유지해야 됩니다. 즉 저장시설, 일반 대리점 700kl, 수송장비 50kl, 자본금 1억 원 이상을 보유해야 되는 해당 등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이 휴업 기간에도 유지를 해야 됩니다. 휴업 기간에는 그 말대로 영업을 하지 않는 기간이죠. 하지만 휴업 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석유사업자, 일반 대리점이시기 때문에 일반 대리점 등록 요건을 충족하시고 있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등록 요건, 연장선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 대리점 등록 요건 중에 유업물 관련된 서류가 있는데 제3석유류
윤활유로 허가된 차량이 일반 대리점 등록 요건에 해당할까? 일반 대리점은 취급 유종이 정해져 있죠. 석유 제품이라고. 단 3가지를 제외하고 취급하실 수 있습니다. 용제, 석유 중간 제품, 부색연료유만 제외하고 나머지 석유 제품은 취급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활유는 일반 대리점이 취급할 수 있는 석유 제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용제, 석유 제품, 석유 중간 제품 및 부색연료 이외에 석유 제품 판매가 가능한 일반 대리점은 윤활유 판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제3석유류인 윤활유를 허가된 차량도 일반 대리점 등록 요건인 수송장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석유류를 허가된 차량으로 제3석유류 이외에 예를 들어서 1석유류, 휘발유, 2석유류, 경유나 등유 같은 다른 위험물을 수송할 경우에 위험안전물 안전관리법 법령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소방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요건 중에 독점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대리점을 등록하실 때 또는 변경 등록할 때 주안점으로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즉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독점적인 사용권이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질의 10번을 보시면 해당 경우는 대표자가 일반 대리점과 부색연료 판매소를 같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석유 판매업, 즉 일반 대리점 부색연료 판매소로 등록된 수송장비를 상호 공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의사항입니다. 어차피 대표가 같으니까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냐, 같은 사업장이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석유 판매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석유 판매업에 사용할 저장시설과 수송장비에 대해서 독점적인 사용권이 있는지 여부를 제가 확인하고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례처럼 일반 대리점의 수송장비로 등록되어 있는 땡트로리, 즉 수송장비는 일반 대리점 영업에만 사용하여야 하고요. 부색연료 판매소로 등록된 수송장비는 마찬가지로 부색연료 영업에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상호 공유하시면 독점적인 사용권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각각 구분하셔서 등록된 수송장비에 맞게, 업태에 맞게 운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휴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이 잘 안 되시거나 또는 공사 등으로 여러 가지 기타 사유로 휴업을 신청하시게 되는데요. 이 휴업 기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경우는 건물 현대화 공사로 휴업 중인데 시설 공사가 휴업 신고 기간 내에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또다시 휴업 기간을 연장하여 신고가 가능한가? 휴업 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의사항입니다. 아까 휴업도 마찬가지로 휴업 신고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휴업 신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휴업 기간에 관련해서는 석유사업법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13조에 따라서 사업의 개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 판매업을 하지 아니한 때는 등록 취소 규정에 해당하죠. 또한 소비자의 원활한 석유 제품 구매 보장을 통한 권익보호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업 기간은 1년을 기한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1년 내에서는 재휴업이 가능하지만 1년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기존 휴업 기간이 추가적으로 휴업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12번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질의 11번의 내용과 약간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좀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또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 11번은 1년 휴업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을 때의 최초의 휴업 기간이 추가로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었고요. 질의 2번은 1년 휴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휴업 후 재휴업이 가능한지, 즉 휴업 기간의 연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석유사업법 제13조 등록의 취소 관련된 규정, 그리고 소비자의 원활한 권익보호를 고려할 때 휴업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1년간 휴업 후에 계속하여 재휴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휴업이 1년 지난 경우에는 석유 판매업자는 해당 사업을 사업 개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1년이 지나고서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폐업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해당 등록관청은 등록 취소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13번째로는 개시에 대해서 휴업과 물려있는 개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시, 최초의 사업을 시작하시고 등록하시고 개시 신고를 하시죠. 이 개시는 30일 이내에 개시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업을 최초에 개시를 하시고 휴업 후에 사업을 이제 재개할 경우에 재개시라고 돼 있죠. 재개시도 다시 해야 되는가? 즉 휴업을 최초에 등록에 따른 개시를 했고요. 그래서 개시를 한 번 한 거죠. 근데 휴업 후에 재개시, 휴업을 종료하는,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휴업 후에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재개시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의사항입니다. 석유사업법 제12조는 사업을 개시,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등록 또는 신고한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입니다. 석유사업자로서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휴폐업한 경우에 그 사실을 행정관청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 보고 및 비축 의무 위반 등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민원 또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고자 휴업 후 사업을 재개시하는 경우에도 재개시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끔씩 착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휴업을 하시고 자동으로 개시 신고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시는데 정해진 휴업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재개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개시 휴업 폐업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렸고요. 이번에는 폐업입니다. 폐업도 마찬가지로 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폐업 신고를 하셔야 되죠. 근데 이 폐업을 할 때 별지 제18호 서식에 보시면 폐업일을 기재하는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폐업에 따른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셔서 폐업 신고서가 처리되는 날이 있죠. 행정청에서. 일반 대리점 같은 경우는 석유관리원에서 개시 휴업 폐업을 확인 처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죠. 이 경우 석유 판매업자의 지위상실일은 언제로 보는 게 맞을까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신청서에는 10월 1일이라고 폐업일을 기재를 하셔서 제출을 하셨고 이를 30일 이내에 제출을 하셔서 10월 10일 날 석유관리원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고 접수 처리가 된 겁니다. 확인 처리가 된 거죠. 폐업 처리가 된 경우죠. 이 경우에 일반 대리점의 지위상실일은 언제로 보는 게 맞을까요? 라고 하는 질의입니다. 석유사업법에 따른 석유 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는 형성적 행정행위이므로 즉 새로운 권리 의무를 발생하는 법률 행위죠. 그래서 행정청이 석유 판매업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비로소 석유 판매업자로서의 지위가 유효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석유 판매업자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 신고서가 행정청에 적법하게 수리되는 시점부터 석유 판매업자의 지위가 상실된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날짜 설명드렸죠. 폐업 신고서 양식은 10월 1일이라고 기재를 하시고 해당 폐업 신고서는 10월 10일 날 석유 관련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일반 대리점의 지위 상실 일자는 10월 10일 처리된 날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등록 신고 관련 주의사항 및 유권 해석 사례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